어제 8강을 했습니다만은 9강, 10강을 캔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짧기 때문에 그거를 해드리고 오늘 시장이 아주 그냥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게 빠졌는데 어저께 제가 타임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 놨는데 사실 이 타임프레임이라는 거가 말은 멀쩡한 얘기야, 그죠? 말은 멀쩡한데 뭘 타임프레임이냐, 내가 어떤 시장을 보는 큰 툴, 그 툴 안에서 짧게 어떻게 가느냐. 근데 어저께 내가 의아했었던 게 국내 선물이었었거든요. 우리가 큰 구간으로 국내 선물을 봤더니 돌아서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상승이 생각보다 짧으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갖다 그렇게 퍼붓는 거 보면서 어제 그 큰 그림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이제 종목군들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들 뭐 아닌 것들 막 이랬었는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지만 큰 틀,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 제가 큰 기준을 일봉을 보기 판단하기 어려우면 450분 64, 24, 240분으로 보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준들을 잡으면 되거든요. 타임프레임의 첫 번째 전략이라고 제가 되어 있습니다. 추세대로 트레이딩을 하라. 추세대로라는 건 추세 방향대로라는 거잖아요. 추세가 뭐 하방향도 있을 수 있고 상방향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추세가 그 방향에 물결 가는 대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을 본다면 추세대로 트레이딩을 할 때에 30분 봉의 추세와 3분 봉의 추세가 같은 방향이면 확률이 높다. 그죠? 30분으로 나는 볼 거야 라고 한다면 30분에 기본적으로 나는 3분을 갖다 넣을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보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눌림목이 많이 생기는데 3분 차트가 쭉 달려갈 수도 있잖아. 30분이 양봉을 뽑아. 그럼 3분은 얼마나 막 쫙쫙쫙 뽑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기준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를 이제 겨냥을 해서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거래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타임프레임 요거 뭐 제가 말이 거창하다라고 했지만 쉽게 매도 타이밍을 찾고 손절 기준도 잡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1분봉,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1분봉이 뭘 얘기하는지. 자, 1분봉은 가장 짧은, 그죠? 가장 짧은 기간을 다루는 차트로 각각의 봉은 차트로 각각의 봉은 1분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는 단기적인 스캘핑 전략에 적용될 수 있다. 저도 1분 봉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본장이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표가 나오거나 이럴 때는 큰 그림을 보면 좋은데 큰 그림을 갖고는 거래할 때가 어려워져. 그래서 단기적인 거래나 스캘핑을 하는 전략에서는 1분 봉이 좋다. 하루 종일 보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그 타이밍, 집중되는 시간, 이때를 보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캘퍼들은 시장의 짧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빠르게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맞잖아요. 스캘퍼가 물려있으면 안 돼. 스캘퍼는 자르든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간에 그걸로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캘퍼들은 시장의 짧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빠르게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고요. 5분봉은 5분 동안의 가격을 움직인다는 거 다 알죠. 이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하는 거래자들한테 인기가 있다. 스캘퍼한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단기 흐름들,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임프레임 중에 하나다. 외환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주식시장에서 5분봉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15분 동안의 가격 움직임인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하는 거래자들, 똑같죠. 5분. 중기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거래자들이 사용을 한다. 30분봉, 30분은 30분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하는 거래자들이나 중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선물 시장에서 중간 기간 동안의 가격 행동을 확인하는 데는 아주 유용을 하다. 추세를 확인하는 데. 각각의 똑같은 얘기야. 어떤 것은 매매로 활용을 하고, 그죠? 거래를 하는데 필요하고, 어떤 것은 짧게 스캐핑을 하는데 필요하지만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데 많이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캔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파악하는 기본 캔들이란 캔들 차트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늘상 보는 장대봉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잖아요. 캔들 차트는 어차피 기본 맨날 내가 얘기하는 시, 고, 저, 그죠? 시고저로 나눕니다. 시가, 자, 고가, 그죠? 고가, 그리고 저가, 종가,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잖아요. 보통 캔들이 만들어진다. 돛지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림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돼? 그림으로 만들어지면, 자, 출발, 쭉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시고저 중에 평균적으로 단봉이라든가 캔들의 봉이 단봉이라든가 또는 돛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캔들의 색상과 모양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양봉은 매수세의 우위, 그렇죠? 양봉은 매수세의 우위, 음봉은 매도세를 나타난다. 오늘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양봉, 음봉, 이 매도세인가 매수세인가가. 캔들의 윗꼬리, 아랫꼬리는 당일 최저가와 최저가를 보여주며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을 한다. 캔들 패턴은 장대 양봉, 아랫꼬리 양봉, 손잡이가 살짝 있는 양봉, 특정 캔들 패턴을 통해서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영망치형 캔들은 매도세 강화를 한다. 영망치 뭐예요? 망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망치는 이렇게 돼서 손잡이가 있는데 영망치는 어떻게 돼? 거꾸로 얘를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윗꼬리가 이렇게 있는 것들, 이게 보통 영망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영망치들은 어떤다? 매도세 강화를 시사한다. 이처럼 캔들 모양과 패턴을 분석하면서 매수하고 매도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을 빨리 가야지 우리가 캔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망치 캔들은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반전 패턴이다. 망치라는 것은 단봉이 나올 수도 있고 장봉이 나올 수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손잡이가 망치 몸통이 짧고 손잡이가 길 수도 있고 아니면 몸통이 짧고 손잡이도 짧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망치 캔들은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반전 패턴이다. 이 패턴이 긴 아랫꼬리와 작은 몸통인 경우는 작은 몸통 또는 작은 윗꼬리가 보통 망치 패턴은 구성된다. 이는 매도세가 강했지만 결국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주가가 반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망치 캔들은 하락 추세에서의 주가 반전의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근데 저는 이게 보통 이론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보질 않아. 망치라는 것은 뚝딱뚝딱뚝딱 문 것을 만들어. 그러니까 손잡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망치 보면 몸통은 요만하고 손잡이가 길잖아요. 이걸 갖다가 장도리질 한다래지 막 뚝딱뚝딱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잘 안 만들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치가 나왔다라고 해서 하락 전환할 거야, 반전할 거야, 또는 상승 전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신호를 준다. 곧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신호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망치는 거꾸로 된 거죠. 이 망치의 반대인데 영망치 캔들은 망치 캔들과 반대되는 패턴이다. 이 패턴은 긴 윗꼬리와 작은 몸통 아랫꼬리가 구성된다. 이는 매수가 가했지만 결국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야. 그죠?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실전에 어떻게 쓰느냐죠. 자, 돛지는 몸통의 길이가 아주 짧거나 일직선이며 시가와 종가의 가격이 같거나 1%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일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음을 나타내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를 반영한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캔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죠. 자, 캔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캔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서 봐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주식을 할 때나 파생을 할 때 가장 알기 좋은 게 뭡니까? 일봉이죠. 일봉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골라냅니다. 이 골라내는 거에 그냥 장대 음봉이네 양봉이네만 할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 똑같은 장대 양봉이 얘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저께 골든크로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깨고 내려갔느냐,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뚫고 올라갔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이 따라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요. 그죠? 깨고 내려갑니다. 자, 저것도 장대 음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를 이동평균선과 5일선과 21선의 데드, 5일선과 21선의 골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5일선을 저는 잘 안 보잖아요. 21일 이동, 쟤네들은 붙어 다니잖아요. 21선을 장대 음봉이 깨고 내려가는 돌파형이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는 돌파형이냐, 깨고 내려가는 이탈형이냐. 이탈과 돌파는 서로 다르잖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탈형이야, 그죠? 이탈형. 자,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와서 여러분이 야, 장대 양봉 나온다, 이제 돌아서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분석을 할 때 잘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은 출발이 여기야. 개파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역꾸역 겁나게 정말 많이 몰려. 이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풋옵션이 아침에 개파락에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는데 콜옵션은 시세가 안 나도 풋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아작이 나겠죠. 그죠? 아작이 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양봉이네가 아니라 개파락이 엄청 큰 종가 양봉이네야. 그럼 이게 쭉 가. 자, 여기 양봉이야.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저께도 이틀 동안의 장대 음봉. 자, 이동평균선 안에서 발생되는 음봉, 양봉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양봉이냐, 뚫고 올라가는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냐,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애는 여긴 깬 거 없잖아. 그죠? 또 누구야? 얘네 둘이 121선을 깼다가 이탈을 했다가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쭉 가. 얘네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갭 떴다가 밀리고 한 거지. 자, 누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도 하나도 중요한 게 없었어요. 중요했다가 누가 중요해요? 오늘이야, 오늘. 자, 얘를 본다면 깨고 내려갔잖아. 시초가부터 그냥 깨고 내려갔어. 물론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깨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해. 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내일 아침에 얘가 또 깨고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하고 저점 깬다고 봐야 돼. 그쵸? 내가 아직까지 6월 윈도우 드레싱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 6월 오지 않았는데 6월 안 왔는데 지금 저러고 있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구나. 그냥 무적정,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적정 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얘가 되게 중요한 애였죠. 물론 얘도 중요하지만 실질 중요한 건 얘야. 이탈하면서. 그죠? 여기가 돌파를 했어. 얘도 중요했어요. 돌파를 했어. 보조지표는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돌파를 했는데 오늘 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출발을 여기서 하면서 얘가 이게 1봉이 아니라 240분 봉에 4시간짜리잖아요. 4시간짜리니까 어떻게 됐어? 제가 어저께 장대봉을 뽑아 놔놓고 2개의 캔들을 만들어 주면서 나 쉬어갈지도 몰라라는 것을 이렇게 직감을 하게 해. 근데 물론 지나갔어. 오늘 지나갔으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대 음봉이야. 이게 뭡니까? 엄청난 매도세예요.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도찌가 하나 딱 나왔죠? 물론 4시간짜리에 남아있는 시간으로 했으니까 도찌가 나왔잖아요. 저 도찌는 뭘까요? 진행형이지.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전환할 거야. 내일은 다시 불뚝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죠. 왜? 여기서 매도가 쫙 실려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여기서 있는 사람들도 안 팔아먹었거나 조금 팔아먹었는데 이 사람들 것까지 즉 환매수가 전매도가 된 상태잖아요. 여기다 외국인들이 17,000 계약 정도를 때렸잖아.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내일에 대한 그림도 올라오면 또 때려야 되겠구나. 자, 올라오면 또 때려야겠는데 큰 그림을 여기 타임프레임을 우리 이게 지금 캔들을 배우는 요령이야? 일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들이 안 나오는데 자, 잘 보십시오. 여기가 망치 하나 나왔죠. 내가 오늘 되게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데. 자, 여기까지 보세요. 240분에 앞으로 진짜 잘 써먹어봐. 240분. 망치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망치는
신호로 예측한다라고 해. 주가 반전의 신호로 예상해 볼 수,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망치가. 자, 이 망치가 나온 거를 저기서부터 장대 음봉에 둘둘둘둘둘둘 내려와가지고 망치가 여기서 하나가 쭉 나오네. 자, 이때에 뭐 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수 있는데 우리가 매도로 먹었어도 꾸역꾸역 하더니 결국 엄청나게 많이 뺐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망치가 나옵니다. 전환점에 해당되는 도치가 나와. 또 망치가 나와. 그러니까 얘를 하나 놓고 본다면 내가 타임프레임이 그래서 우리 금자씨가 240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구나. 일봉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저기서 다 훑어주네? 라는 얘기야. 다 훑어준 애가 됐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양봉이 크게 뽑았어. 만약에 우리가 롱플레이 안 하잖아요. 원나잇, 투나잇 안 하잖아. 그러나 이거를 보면 곧 반등이 올 때가 돼가는구나 라고 해서 매매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긴 망치인데 음선이야. 두 번째는 짧은 거야. 요것도 추세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이었잖아요.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돼요. 따라가도 괜찮아. 그러면 뭐가 터져도 터지겠지. 근데 그런 그림도 안 나오고 오늘 아침에 벌써 출발이 마이너스 출발이었어요. 마이너스 출발해서 그냥 하루 종일 빠졌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빠지고 종가가 이렇게 됐어. 자, 이게 240분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러면 240분이니까 내가 거래를 하는 거 기준으로 한다면 2분 264 1시간에 6분짜리로 한번 해볼까? 자기가 계산해 볼 수 있겠지. 저도 몰라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자, 6분짜리로 해볼까? 6분짜리 어떻게 나왔을까요? 6분이야 출발. 음봉 들어올려. 여기서 꽝, 여기 완, 쾅쾅, 뭐 이렇게까지 올 줄도 몰라. 요거를 활용을 해보거나, 자, 240분이니까 60분짜리를 4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는 10분짜리는 제가 많이 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분짜리도 잘 못 봐요. 자, 6분짜리를 보거나 2분짜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6분짜리는 1시간을 압축해서 내가 4개를 합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치고 들어가는 것을 6분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야. 또는 240분을 놓고 볼 거니까 차라리 저걸 내가 100분의 1을 쪼갠다라고 한다면 2분짜리야. 어디입니까? 2분 차트. 2분 차트 아침에 많이 봐요. 우리 쿡쿡쿡쿡쿡 쭉. 그죠? 이평선을 거기다 안 그려놨기 때문에 없는 것 뿐이야. 자, 쿵 하나, 쿵 이탈령, 쿵. 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쿵 둘. 쿵둘 쿵셋. 자, 쭉 봅니다. 2분짜리하고 6분짜리하고는 차이가 확 난다는 거 여러분이 보고 느끼셔야 돼. 물론 이게 10시 11시 계속 하락이었지만 양봉 음봉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헷갈려해요.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10시면 10시까지만 2분짜리를 보세요. 나머지는 장 마감 무렵엔 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조금 더 내가 단기 스캘핑을 조금 벗어나는 추세를 보면서 내가 거래를 할래 라고 한다면 뭘 갖고 하라고요? 이렇게 6분짜리를 놓고 본다면 아까 쟤처럼 툭툭 치고 나가는 게 없는 거야. 올라가는 게 없잖아. 누구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여기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보세요. 없잖아요. 물 쏟듯이 그냥 쭉 쏟아 부었는데 어저께 여기 오실레이터도 보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타임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캔들에 그럼 똑같은 캔들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해 선물을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여기는 우리가 제가 이동평균선들을 안 해놨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좀 할게요. 5 15 20 60 120 이동평균선에서 모든 시세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자, 초록색, 분홍색, 파랑색, 감색, 121선, 하늘색. 이 모든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준적인 것은 단순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가중 이평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예요. 자, 여기에 240분. 자, 선을 2개를 했습니다. 240분으로 본 나스닥이야. 얘는 캔들이 어디서 아까와 같은 그런 그림들이 나오나 한번 봅니다. 5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이에요. 자,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여기가 양봉이 크죠? 여기가 우리가 그냥
자, 일봉을 보시지 말고, 일봉으로 보지 말고, 아까 같이 이평을 뛰어넘는 캔들을 보는 거잖아요. 돌파라든가, 뭐 망치라든가, 도찌라든가, 뭔가 예측을 해주는 신호들, 이거는 차트를 만들어서요. 이게 노란색이 아까 장기 이평에한테는 240이 아니라 450선인데. 자, 여기가 됩니다. 여기를 쭉 보세요. 쭉 그냥 가보세요. 쭉 가봐. 쭉 가봐. 저 이평선 깨는 게 언제 한 번 있습니까? 여기서 한 번 있었죠. 그쵸? 여기서 한 번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쭉 가봐. 어저께 한 번이 있었네. 근데 이평선을 깨도 밑에 오실레이터로는 다 멀쩡해. 그러니까 다 멀쩡한 상태니 아까 국내 얘랑 똑같은 이 상태에 이 그림에 있는 이런 차트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흐름이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요 그림을 놓고 보세요. 자, 지금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제법 많이 빠졌어. 한 125포인트? 그런데 125포인트인데 장대봉이 출현하진 않았어. 장대봉이 출현하진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240분이잖아. 240분, 64, 24, 4시간짜리 하나야. 봉 하나가 4시간짜리야. 그러니까 4시간짜리 봉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파할 때, 야, 이거 이탈하는 조짐이 좀 있네. 여기 다시 돌파했네. 사실 이럴 때 우리가 뭐 거의 초단타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기 이탈을 살짝 안 했네. 야, 여기서 망치가 하나 나왔네. 근데 이탈을 하기는 했는데, 장대봉은 안 나왔어. 장대봉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대봉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가 물량을 많이 실은 본격적인 매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한 얘는 분명히 있어. 얘는 있어요. 얘는. 그런데 밑에의 이 그림들도 아직 CCI도 영선에 오지 않았고 오실레이터도 양운이고 뭐 크고 다 좋은데 밑에 중장기 이동평균선들도 그대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의 가장 핵심인 캔들을 이탈을 했었지만 이 캔들의 짧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미 낮에 어젯밤에 흔들흔들 거린 것 뿐이지 얘가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봉으로 본 그냥 이 캔들 보는 거에 뭐 양봉 음봉 다 나오지만 일봉으로 보면 저 상태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5일선에 그냥 걸쳐 있잖아. 떨림이 큰 음봉 하나 있고 양봉, 단봉, 음봉이야. 근데 아직 꺾어지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 되지. 근데 여기는 어땠어요? 이동평균선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때의 양음으로 이평선을 깬 거가 되잖아.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그런 그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정말 하락을 할 건지 말할 건지는 그냥 오늘 거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큰 그림에서 이탈을 해. 저 이탈을 해서 9시 넘어서 좀 올려주면 감사한 거고 한 60포인트 정도 올려주면 감사한 건데 올려주지 못하고 여기서 크게 뺀다면 얘를 깨야 돼. 이거 18,700을 깨야 돼.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어저께도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꺼림직했잖아. 그런 그림들이 나온 겁니다. 자, 최근에 어저께도 똑같은 상태야. 이평선을 봤잖아요. 어저께 이평선을 봤는데 어제 우리가 뭘 봤어요? 이평선을 봤지만 이평선한테 캔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 캔들을 보면 나스닥에선 이런 그림이 없잖아. 이 골드예요. 골드가 올라갈 때는 쾅쾅 뚫고 올라간 거 아시죠? 이렇게 이평선을 꽝 뚫고 올라가고 가고, 그죠? 꽝 뚫고 올라가고 갔는데, 자,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내려올 때 쭉 보면은 여기가 하나 건드렸다가 쾅쾅 얘가 하나 왔네. 조금 나스닥하고 조금 비슷하네. 내려와. 근데 바로 안 빠졌죠? 바로 안 빠져. 그렇게 꽝꽝꽝 3개 내려왔다가 밑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여기네 도찌 얘부터네. 여기서 누구든 매도 못해. 여기서 해봤자 찔끔밖에 못 먹어요. 찔끔밖에.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가장 핵심을 해준 건 얘야. 여기.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아까 나스닥은 완만하게 기울었지 가파르게 기울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이라는 거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매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저 나스닥이 하나 가면 저거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부터 매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 생각은 하지 마. 자, 여기서 워밍업을 해주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 이론에 해당되는 이 캔들이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써놓은 것을 차트를 보면서 총망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이렇다. 이걸 뭘 지금 설명을 해주고 읽어줘. 이런 그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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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음봉. 자, 무슨 얘기냐면 강하게 먼저 빼. 장대음봉으로. 그러면 완만한 하락이야. 강한 하락, 완만한 하락, 강한 하락.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매도의 클라이막스. 완만한 하락, 강한 하락. 완만한 하락. 이렇게 됩니다. 강약이 조절돼. 어디서 누가 손절매가 나왔느냐가 되기 때문에 자, 강한 흐름이 여기서 나왔는데 하락은 아니었잖아요. 들어 올렸었잖아요. 자, 완만한 하락, 강한 하락. 그리고 다시 강한 하락.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강한 하락이 나오면 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할 게 아니라 아, 정점에 왔구나를 봐야 되는 거야. 그게 항상 그래요. 근데 지금 상태를 보세요. 쾅쾅쾅쾅 골드가 꽝 이렇게 되어 있잖아. 쾅. 지금은 어떻게 돼? 급등도 없고 완만한 하락이 되지. 물론 요 시산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완만한 하락이 되지 가파른 하락이 안 돼. 가파른 하락이 되려면 여기서 쾅쾅 내려가야 되는데요. 또는 얘가 상승을 하려면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상승이 돼 보입니까? 지금 이 상태 일봉을 보면 막 아리까리 하잖아. 음봉, 양봉, 음봉 밑으로 내릴까? 안 내려갈까? 막 이렇게 고민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갈 것인가. 아까 우리가 240분 차트를 국내 선물에서도 보듯이 얘를 갖다 이렇게 보면 야,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네. 내려가는 것도 쾅쾅은 아닌 거 보니 올라가는 거보단 내리는 힘이 있는데 옛날처럼 콱콱 먹지는 못하겠구나. 자, 나스닥은 하기는 조금 필요하네. 지금은 하락이 되긴 했지만 뒤늦게 쫓아 들어가선 실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5일 봐보세요. 이거 240분이야. 그냥 5일 간단하게 보면 답 딱 나오네. 추세가 내려가서 이랬는데 돌파한 거 이날 하나야. 이날 하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지나간 건 다 잘 보여요. 누구나.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 지나간 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걸 예측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야. 주가 바닥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바닥을 오늘 바닥이야! 매수해! 이게 아니라 곧 바닥이 나올 것 같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주가 꼭대기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야! 오늘 유성형 슈팅스타 나왔어. 내일부터 빠질 거야가 아니라 곧 내가 추세가 전환할 것 같아. 이 캔들을 일봉에서도 쓰지만 어디서 쓴다? 우리 같은 추세 분봉 타임프레임으로 보는 240분 분봉 이런 데서 쓰면 곧 나올 것 같은데 왜 분봉에서는 캔들의 방향이라든가 캔들의 흐름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까? 똑같이 해석을 해야죠. 분을 보나 일을 보나 똑같이 캔들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캔들을 갖다가 2분 3분으로 놓고 보면 캔들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를 따라가는 것이지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흐름은 뭐라고요? 큰 틀을 가지고 보야만이 여러분이 이 얘기에 대한 것들을 캔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